먼저 시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갭 메우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택시장 상승세가 좀 가팔라지면서 그동안 좀 저평가돼 있었던 강북시장 중심으로 갭 메우기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갭 메우기 시장이라는 건 무엇인지 또 지역마다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 추세를 읽을 때, 트렌드를 읽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격차가 커졌다가 또 줄어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이클 측면에서 타이밍을 잘 선택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현명한 타이밍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상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갭 메우기 시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칭하며 어떤 형태로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는지, 또한 마지막으로 갭 메우기 현상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또 놓치면 안 되는 사항, 좀 유의할 사항이죠. 거기까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갭 메우기 이 시장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이제 정의를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도 각 상품별로, 상품이나 지역별로 뭔가 선도하는, 앞을 끌고 가는 그런 선도하는 주력 상품이 있죠. 그런 선도 상품과 이런 선도 상품에 밀려서 가는 추종 상품, 추종 상품이나 이런 추종 지역 간의 어떤 가격 격차가 커진 다음에 계속 가격 격차가 커질 수만은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계속 가격 격차가 커진다면은 이쪽으로만 무조건 투자자가 쏠리겠죠. 그렇지만 이런 추종 상품에도 격차가 해소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시점을 잘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시기에 있어서의 어떤 주택시장의 어떤 시장을 이런 게 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갭 메우기 시장, 어떤 격차가 커졌다가 격차를 줄여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런 또 갭 메우기 시장을 다른 사람들은 키 맞추기 시장이라고도 이게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메우기 시장, 키 맞추기 시장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네 가지 유형별로 어떤 갭 메우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 네 가지 유형별로 제가 구분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별입니다. 지역별 갭 메우기. 첫 번째 유형은 지역별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권 대 비강남권, 서울 대 수도권, 수도권 대 비수도권, 역세권 대 비역세권. 자, 아무래도 이 앞쪽이 뭐예요? 선도죠. 선도. 이쪽이 추종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도 사이클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현재 비강남권 아파트,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북권이라고 하죠. 강북권 아파트 가격 상승이 최근에 많이 되면서 강남권과의 격차가 커졌던 게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시기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은 우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커졌다가 2, 3년 전에 많이 축소가 됐죠. 근데 또 최근에 격차가 또 다시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획일적으로 볼 수가 없고요. 지역별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아파트 노후도별, 즉 아파트 연식별로 갭 메우기 시장이 형성되고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새 아파트 대 중고 아파트, 여기서 중고 아파트라고 하면은 한 10년에서 한 20년 된 아파트, 이런 중고 아파트 대 노후 아파트, 한 2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간의 어떤 갭 메우기 시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보시면요. 먼저 최근에 이번 상반기 데이터죠. 상반기 데이터의 어떤 서울 자료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보세요. 자, 이 빨간 선이 뭡니까? 10년 초과에서 15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고 아파트죠. 상승률이 0.48%. 그 다음에 15년에서 20년 된 중고 아파트가 0.49%. 그래서 거의 0.48 내지 0.49%. 다른 연식의 아파트보다도
상당히 상승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초반에는 새 아파트가 당연히 높았었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격차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소가 되는 시기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새 아파트하고 중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왜 격차가 이렇게 해소가 됐느냐? 자, 대단히 뉴타운 재개발 지역 인근 같은 경우 많은 이제 기반 시설이 많이 개선이 됐죠. 거기에 따른 효과라든지요. 이제는 리모델링, 서울 같은 경우도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하나의 정비 사업의 대안으로 떠올리면서 상품으로 떠올리면서 이런 중고 아파트의 어떤 사업의 확대가 되고 있죠. 그런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 아파트하고 노후 아파트의 어떤 격차가 최근에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격차가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유는 안전진단 요건이 강화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한 2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축소가 되면서 가격에 반영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아파트하고 중고 아파트는 격차가 지금 줄어드는 그런 시기이고 오히려 중고 아파트와 노후 아파트는 격차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시기에 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볼 게는 절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유형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파트 면적별, 즉 우리가 아파트 평형대별로의 갭 메우기 시장이 그런 유형이 있을 수 있죠. 자, 우리가 중소형 아파트 대 중대형 아파트. 자, 우리 최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최근 상황 같은 경우는 중대형 아파트, 즉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게 4.47%, 60제곱미터 이하가 3.99%. 해서 반드시 이런 데이터 한번 보면은 중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선도하는 상품이 중대형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중소형 아파트가 선도하는 거고요. 이쪽은 추종입니다. 추종. 즉 중소형 아파트가 먼저 강세를 보이고 나서 그 갭을 메우기 위해서 중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최근에 높았던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좀 구체적인 그 요인을 더 살펴본다면요. 이런 중대형 아파트의 같은 갭 메우기 현상은 먼저 강남에서 선도한 다음에 강북권으로 이런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경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량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 즉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중소형 아파트가 선도 상품이다 하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번에는 주택 상품별 갭 메우기 시장. 그래서 네 번째 유형인데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단지 아파트 대 소규모 한두 동 아파트, 일반 아파트 대 주상복합 아파트, 이쪽이 선도가 되겠죠. 이쪽이 추종. 예. 자, 이거는 초기 투자금 측면에서 어떤 그런 격차가 초기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이쪽은 초기 투자금이 많고 이쪽은 초기 투자금이 적다 보니까 그런 매력의 요인으로 해서 갭 메우기 하나의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전세 가격과 다세대 주택의 가격, 다세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라고 하죠. 빌라의 가격. 자, 이건 어떤 연관성이 있냐면요. 아파트 전세 난민의 대체제 역할로서 이 다세대 주택을 찾다 보면은 이런 다세대 주택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이런 다세대 주택의 어떤 갭 메우기는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의 갭 메우기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다세대 주택의 가격과 아파트 전세 가격과의 갭 메우기 시장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두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도 상품이나 선도 지역에 추가적으로 오르느냐, 이게 바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강남의 새 아파트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2차적인 갭 메우기 시장이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선도 상품의 추가 상승 여부가 이런 갭 메우기 시장을 이해를 하실 때, 투자 타이밍을 잡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갭 메우기 시장에 우리가 갭 메우기 시장이 격차가 많이 커졌다. 지금 정도는 추종 상품에 투자를 해도 괜찮겠다 하는 투자 타이밍을 설정하시는데 좋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갭 메우기 시장이 초반부에 진입이 돼 있다. 추종 상품에. 그렇다면 이제는 추종 상품에도 우리가 투자를 해도
좋은 시기에 와 있다. 따라서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놓치시면 안 되는 게요. 이런 추종 상품 자체가 경쟁력이 높아서 갭매우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격차 해소 차원에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주택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갭매우기 현상을 유형별로 한 4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고요. 유의사항까지 정리를 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